자식에게 돈 문제로 무시당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고 과거를 들먹이거나 그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돼 하고 삐지듯 말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면서 밤새 잠을 설치십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은 오히려 자식의 무시를 더 심하게 만들고 부모님의 자존심만 더 무너뜨립니다. 과거를 들먹이면 자식은 또 시작이네 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삐지듯 말하면 왜 저래 하고 한심하게 바라보고 참고 사귀면 자식은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똑같이 행동합니다. 반면 현명한 부모님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딱 한마디로 자식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화를 내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참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단호하지만 품위 있게, 짧지만 강력하게 자신의 선을 분명히 그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분들은 자식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시하던 자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기 시작하고 함부로 대하던 자식이 어느새 공손해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때문에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부모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효과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들과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영미 씨,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영미 씨는 평생 식당 일, 공장 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은 건 국민연금 월 70만 원과 조그만 예금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영미 씨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잘 키워놨으니 됐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영미 씨가 손주들 용돈을 5만 원씩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아들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5만 원이 무슨 용돈이에요? 애들 학원비가 얼만지 알아요? 그 말에 영미 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준 건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두 번째 상처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손주가 아파서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만 와서 봐달라고요. 영미 씨는 당장 짐을 싸서 분당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약 먹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손주가 나아서 집에 가려는데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교통비예요. 영미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받아요. 용돈 아끼셔야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엄마가 품삯 받고 일하러 온 사람처럼요. 영미 씨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세 번째 상처는 올해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차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외제차로요. 영미 씨가 좋은 거 사는구나 하고 말했더니 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차가 그냥 차가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급은 타야 된다고요. 영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짜리 사는 건데? 7천이요. 7천만 원? 요즘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엄마 시대랑 다르다니까.
그 말투가 마치 돈도 없는 사람이 뭘 아냐는 듯한 그 말투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상처는 지난달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갔다가 저녁을 먹는데 손주가 학원을 하나 더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이 많이 드는데 하고 걱정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부탁해 볼까? 어차피 쓸 데도 없으시잖아. 영미 씨가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아니 있어도 돈밖에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영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됐어요. 없으시면 없다고 하시지 뭘. 그 한숨 소리가, 그 짜증 섞인 말투가 영미 씨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밤 영미 씨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평생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이제 돈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런 취급은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자괴감에 더 괴로웠습니다. 영미 씨는 그렇게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미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동네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저 혹시 영미 씨 아니에요? 나 순덕이요. 옛날에 부평시장 근처 살았잖아요. 영미 씨가 자세히 보니 40년 전 같은 동네 살던 순덕 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순덕 씨는 올해 71, 영미 씨보다 3살 위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어요? 영미 씨는 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순덕 씨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자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돈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 기분을,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을요. 이야기하다가 결국 영미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미 씨, 나도 그랬어요. 똑같이 당했어요. 영미 씨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순덕 씨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딸이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를 돈 없는 엄마로 보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짐이 되는 사람처럼요. 집에 오면 한숨부터 쉬고 내가 뭐 하나 사준다고 하면 됐어요. 그 돈 아끼세요 하고. 그게 배려가 아니라 무시라는 거 나는 알았어요. 영미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순덕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참았어요. 화내면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아서.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딸은 더 심해지더라고요. 내가 괜찮은 줄 아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순덕 씨가 영미 씨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영미 씨, 중요한 건 딱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돈으로 엄마 가치를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예요. 영미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순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가 아니에요. 이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순덕 씨가 첫 번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화내지 말고 담담하게 말해요. 화를 내면 자식은 엄마가 또 화내네 하고 내용은 안 듣고 감정만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차분하게, 담담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 엄마 가치를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요. 2번째 원칙도 알려줬습니다. 둘째, 말하고 나서 침묵해요.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딱 한마디 하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자식이 뭐라고 해도 대꾸하지 말고요. 그 침묵이 무게를 만들어요.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눈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봐요. 기죽은 눈으로 보면 자식은 또 무시해요. 당당하게, 품위 있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해야 해요. 그게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원칙도 설명했습니다. 넷째, 일관되게 해야 해요. 한 번 하고 다시 참으면 안 돼요. 무시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똑같이 대응해야 해요. 그래야 자식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돼요. 영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식이 더 화내거나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순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참고 있을 때 딸은 나를 만만하게 봤어요. 그런데 내가 선을 긋기 시작하니까 딸이 조심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엔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하고 하더라고요. 순덕 씨가 추가로 쓸 수 있는 문장들도 알려줬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엄마 형편이 어떻든 존중은 받아야지. 이것도 좋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아파. 이렇게 감정을 직접 말하는 것도 효과 있어요. 돈 많고 적고로 부모 대우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순덕 씨가 중요한 주의사항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첫째, 과거를 들먹이면 안 돼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하면 자식은 귀 닫아버려요. 둘째, 삐지듯이 말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돈 없으니까 무시해 이러면 자식은 또 저러네 하고 오히려 더 무시해요. 셋째, 울면서 말하면 안 돼요. 울면 측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약해 보여요. 넷째,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왜 서운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장황하게 말하면 잔소리로 들려요. 다섯째, 화를 버럭 내면 안 돼요. 화내면 자식도 화내고 싸움만 되고 정작 해야 할 말은 전달이 안 돼요. 영미 씨는 집에 돌아와서 순덕 씨가 알려준 말을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돈으로 엄마 가치를 따지면 안 되는 거야. 담담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목소리가 올라갔다가 서러워서 울먹거렸다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연습하니 조금씩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손주 생일이라 집에 오라고요. 영미 씨는 생일 선물로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갔습니다. 없는 돈 쪽에서 마련한 거였습니다. 손주에게 봉투를 주는데 아들이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10만 원이 뭐가 돼요? 그냥 안 주시는 게 낫지. 영미 씨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덕 씨 말대로 해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비한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결국 영미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미 씨는 자책했습니다. 왜 그 한마디를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지만 영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산책하면서 틈만 나면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돈으로 엄마 가치를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엔 진짜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영미 씨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영미 씨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한의원 다녀 했더니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한의원 말고 큰 병원 가봐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좀 들긴 할 텐데 엄마 형편에 되려나 모르겠네.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영미 씨 귀에는 돈 없는 엄마라는 낙인처럼 들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미 씨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편이 어떻든 존중은 받아야지.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내는 투도 아니고 삐지는 투도 아니고 담담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영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 씨가 알려준 대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영미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깨달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영미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아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가고 영미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아들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영미 씨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한 말 좀 생각해 봤어요. 영미 씨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엄마한테 상처였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미안해요. 영미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엄마 밥은 먹어요? 하고 의무적으로 묻던 말투가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무릎은 좀 어때요? 하고 진심으로 묻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손주 용돈을 줄 때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 돈 아끼세요 하던 아들이 이젠 엄마 고마워요. 애들이 할머니 용돈 제일 좋아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추석 때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영미 씨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 걸 영미 씨가 도우려 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엄마는 이제 편하게 계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미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도 못 보태는데 몸이라도 써야지 했을 텐데 이젠 그냥 부모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많진 않은데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영미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어. 너희도 쓸 데 많잖아.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받아주셔야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동안 감사한 것도 많은데 이거라도 해드려야죠. 영미 씨는 그 봉투를 받으면서 금액보다 아들의 그 마음이 더 귀했습니다. 영미 씨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핵심 지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한마디로 선을 그어라. 자식이 돈 때문에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길게 설명하거나 화내지 말고 담담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돈으로 엄마 가치를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이 한마디가 경계선이 됩니다. 두 번째 지혜, 말하고 침묵하라. 한마디 하고 나서 부연 설명하지 마세요. 침묵이 무게를 만들고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자식이 뭐라고 해도 대꾸하지 말고 조용히 눈을 마주치세요. 세 번째 지혜, 일관되게 계속하라. 한 번 하고 끝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똑같이 대응하세요. 일관성이 있어야 자식이 진짜 안 되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상황별로 쓸 수 있는 예시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할 때 엄마 형편이 어떻든 존중은 받아야지. 용돈이나 선물을 하찮게 여길 때 정성껏 준비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아프구나. 도움이 안 된다는 뉘앙스로 말할 때 돈 많고 적고로 부모 대우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야.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낼 때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태도가 좀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비교하며 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하면 엄마는 속상해. 냉정하게 대할 때 엄마도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도 기억하세요. 첫째, 과거 희생을 들먹이지 마세요.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은 자식의 귀를 닫게 합니다. 둘째, 삐진 말투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돈 없으니까 무시해도 돼 이러면 오히려 더 무시당합니다. 셋째, 울면서 말하지 마세요. 울면 약해 보이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넷째,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왜 서운한지 길게 말하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다섯째, 버럭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싸움만 되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영미 씨는 요즘 행복합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들 집에 가면 눈치 보느라 불편했는데 이젠 편안합니다. 돈이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부모가 됐습니다. 영미 씨가 한의원에서 순떡 씨를 다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순떡 씨, 정말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순떡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미 씨가 용기 낸 거예요. 나는 그냥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돈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서운하고 억울해도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로 선을 긋고 말하고 침묵하고 일관되게 계속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 세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당당하게 존중받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